역학적 시스템 A 난이도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각각 2m, 4m, 유기긴 물체 A, B, C를 수평면부터 높이가 H인 곳에 동시에 놨대요. 그랬을 때의 상황을 보는 건데, 자, 기억. A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가장 작다.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라는 것은 질량의 중력과 속도를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작겠죠. 왜냐면 여기 각각의 중력과 속도는 다 G로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A가 당연히 작을 거고, 니은 C가 가장 먼저 수평면에 도착한다는 아니겠죠. 왜냐면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를 내려간다면 같은 시간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동일하다. A, B, C의 가속도 크기는 모두 똑같다. G로 다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물체 A,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중력도 상호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 F는 R제곱분의 G, M1, M2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구하냐면 이렇게 구했을 때 보면 여기서 구하면 G, M에 EM, R제곱. 그래서 이 F값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 F1의 값과 F2의 값은 항상 같아야 돼요. 기억 맞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니은은 F1과 F1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왜냐면 A가 B를 당기고 있는 것이고 B가 A를 당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반대여야 되고, R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F값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공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동시에 공 B를 자유낙하 시켰을 때 두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B를 던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A도 이렇게 던졌어요. 중력의 방향은 A와 B가 같아야죠. 왜냐면 둘 다 이렇게 아랫방향이니까. 항상 중력은 수직, 인, 아래 방향.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니은 A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다.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등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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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속.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따라서 니은 맞는 보기. 디귿 B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쵸? 왜냐면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11번 전에 6번도 하나 있는데 빼먹었네요. 자, 6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과 같이 0초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요. 놓았더니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라고 돼 있죠. 자유낙하를 한다는 것은 그냥 가속도에다가 맡기고 직접 한다 라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라는, 즉 10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진다. 근데 이때 5m/s였고 이때보다 2초 지난 상태니까 여기에서의 속도는 V는 5 플러스 10 곱하기 2, 즉 25m/s가 될 겁니다. 따라서 V값은 25m/s고 P점을 지나는 시간은 1초다. 자, 5m니까 S5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10 곱하기 t. t에는 따라서 2분의 1초. 그래서 0.5초가 될 거고요. 디귿,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쵸?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리 자체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절대로 그 비율,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한 건 아니다. 아시죠? 그래서 틀린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넘어가면 그림은 자를 클램프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두꺼운 종이 위에 나무 도막 2개를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A 위치에서는 그냥 두꺼운 종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요 밑에 종이가 B는 이렇게 밀고 A는 이렇게 떨어지는. 따라서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고 B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A는 자유낙하 운동,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 포물선 운동에서는 수평 방향 속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디귿, 나무도막이 낙하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자, 나무도막이 낙하한대요.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중력밖에 없죠. 근데 서로 수직이 아니죠. 서로 평행인 상태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12번. 그림은 0에서 3초 동안 오른쪽으로 등가속도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는 이 자동차의 운동 정리에 적은 것은 자 1초 동안 5m/s만큼 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1초 동안 5m/s만큼 늘었죠. 그럼 가속도 얼마? 가속도는 5m/s 제곱. 오케이? 그래서 5초일 때 자동차는 25의 속력을 가진다. 4에서 25죠. 5에서는 30이에요. 자동차 수평방향을 받는 힘은 0이다. 아니죠. 가속도가 있다는 소리는 힘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0에서 2초 동안 자동차 이동한 거리는 20이다. 0에서 2초 동안. 자, S는 2분의 1에 5에 2제곱 플러스 5 곱하기 2 쓰면 10에 20m.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2kg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랬더니 운동량이 10만큼 변했다. 델타 P가 10이다. 근데 델타 P는 F 곱하기 시간 5초다. 따라서 F는 2N이다. 그렇다면 이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자, 5초의 물체 속력은 1m/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5m/s. 물체가 5초 동안 받은 충격의 크기는 10, F는 2N.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을 위해서 각각 EV, V의 일정 속력에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을 수평방을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6MV로 같다. 공을 차기 전과 후에 공은 동일 직선에서 운동한다. 자, A와 B의 면적은 6MV로 같다. 여기 6MV, 여기도 6MV. 그렇다는 거. 면적은 충격량이잖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6mv라는 거는 얘가 지금 질량이 m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6v만큼 변했다. 얘도 6v만큼 변했다. 그러면 떠날 때, 그러니까 떠나는 순간의 속력은 얘는 이쪽으로 4v, 얘는 이쪽으로 5v가 되면서 4대5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에서의 2배이다. 지금 보면 시간이 B가 2배죠? 그럼 A가 힘에서는 2배인 거예요. 얘는 시간의 2배이고. 오케이? 니은 맞는 보기. 디귿 발로 차기 전과 후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이 넓이, 면적이 6mv로 둘 다 같다 그랬죠. 그렇다는 거는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7번.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각각 M, EM인 공 A와 B가 수평에서 운동하다가 벽에 정면을 충돌한 후에 튀어나와서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량을 비교해야 되겠죠? 운동량 비교해보면 A는 처음에 4mv로 있다가 몇 mv로 변했죠? 마이너스 2mv로 변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6mv로 있다가 2mv로 변했죠? 그럼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총 6mv, 얘는 총 8mv가 되면서 운동량 변화량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부터 보면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크기 자체는 같죠?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고, 그쵸?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클 수가 없죠. 작겠네요.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아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얘는 6V 변하고 얘는 4V 변했네요. 그럼 A가 더 크겠네요. 제가 아까 왜 이렇게 했냐면 충격량의 크기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A가 더 작죠? 6mv로.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4번. 다음 18번 문제. 18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운동량 변화량 생각하는 건데 초기 운동량 3mv,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mv, 초기 운동량 6mv,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mv. 자, 평균 힘의 크기를 F1, F2라고 할 때 F1 대 F2는 자, A에서의 운동량 변화량은 총 5mv, 얘는 8mv. 근데 충돌한 시간은 B가 A의 3배, 즉 얘가 T면 얘가 3T. 그럼 A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mv는 F1 곱하기 T, B는 8mv는 F2 곱하기 3T. 따라서 F1은 T분의 5mv, F2는 3T분의 8mv. 따라서 비율은 F1 대 F2는 15 대 8.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번. 그림은 가에 왼쪽은 유리잔을 단단한 바닥에, 한쪽은 푹신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다. 푹신한 바닥이 시간이 더 길죠? 이제까지 계속했던 거가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인데 얘가 일정하면 시간이 늘어나서 힘을 줄여줄 수 있다 라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S1과 S2는 각각 그래프가 시간축과 이런 면적이고 두 유리잔의 질량은 동일하다. 그리고 유리잔은 동일한 높이에서 가만히 놨다. 기억부터 보면 기억에 S1과 S2는 S1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유리잔은 동일한 유리잔이에요. 같은 유리잔을 동일한 높이에서 놨기 때문에 충격량은
항상 같아요. 충격량이 같다는 소리는 이 아래 면적 S1과 S2에 대한 값도 둘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나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유리잔이 받은 충격량 크기. 그쵸? 디귿 유리잔이 받는 힘의 최대값은 푹신한 바닥의 경우 단단한 바닥의 경우보다 더 작다. 힘의 최대값이죠. 단단한 바닥, 푹신한 바닥. 단단한 바닥이 더 크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23번. 자, 가와 나는 동일한 두 자동차가 같은 속력으로 달리다가 다른 물체에 충돌하여 정지할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두 자동차의 충격량을 갖고 충돌 시간은 나가 가보다 짧대요. 그렇다는 거는 힘의 크기는 이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나가 더 크다라는 거죠. 두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왜냐?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자동차가 받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자동차가 받는 힘이죠. 힘은 F값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디귿 나에서 충돌할 때 자동차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여기서 충돌할 때 자동차가 벽에 주는 힘과 벽이 자동차에 주는 힘은 둘이 같아야 합니다. 왜냐?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5번. 그림은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해서 나타낸 것이다. 에어백의 이제 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I는 F 곱하기 델타 T, 즉 충격력과 충돌 시간이 곱한 것과 같다. 근데 얘가 일정하면 얘네 둘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F값을 떨어뜨리는. 대포를 쏠 때 포신을 길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충격량을 늘리는 식이에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태권도를 할 때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것도 이 헤드기어가 충돌 시간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번지점프 줄로 잘 늘어난 고무줄을 사용하는 것도 충격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 아까 많이 봤던 그래프죠? 많이 봤던 모양이죠? F는 얼마? G, M1, M2를 R로 나눈 값이다. 근데 F1과 F2의 값은 크기는 같으나 방향만 반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틀린 보기. M2가 크면 클수록 F1의 크기가 당연히 커지겠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얘가 떨어지는 거죠. M제곱이 R제곱이 떨어지는 거니까 F 크기는 커진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29 16, 29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넘어가기 전에 27번 한 문제 보고 갈게요. 중력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두 물체 사이 작용하는 중력은 두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요거 끌고 옵시다.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 하나요? 그쵸? 하겠죠. 하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곱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보기. 니은 물체에서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그쵸? 질량에 비례한다. 무게는 mg니까. 디귿 일반적으로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자,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높은 곳 이거는 일단 맞아요.
그리고 요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극지방보다 이게 지구가 정확히 9가 아니거든요. 완벽한 9가 아니라 살짝 타원형이라 이 R1이랑 R2랑 비교했을 때 R1이 더 작아요. 그래서 극지방 쪽 중력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적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게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32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은 손을 갖고 있는 질량 5kg의 공의 모습이다. 표는 공을 가만히 넣은 분동을 분석한 것이다. 자, 시간에 따라서 얘는 지금 0.1초 변했는데 위치가 4.9 변했죠. 그러면 49cm/s. 얘도 마찬가지. 총 얼마 변했죠? 14.7? 맞죠? 그럼 이제 147cm/s 변한 거고, 얘는 얼마 변했죠? 24.5 변했죠. 그러니까 245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보면 얘 증가량 보면 0.1초 동안 얼마 변했죠? 98cm/s 변했죠. 그럼 이걸 나눠주면 둘의 차이가 그쵸? 980cm/s 제곱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8cm/s 변했으니까 980cm/s 제곱이 변했어요. 그럼 이 값은 이거죠. 미터로 바꾸면 이거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기억은 14.7이 아니라 147, 공의 무게는 5kg이니까 5 곱하기 9.8, 즉 49. 디귿의 값은 니은의 값보다 크다. 둘이 같다. 그리고 리을, 공은 속력을 일정하게 증가 운동을 한다.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다음 그래프와 같이 변화였다. 자, 위치가 지금 0에서 4초 동안 10이 변했으니까 3m/s. 얘는 2초 동안 4m 변했으니까 2m/s죠. 처음부터 6초 때까지 운동 방향은 바뀌죠. 여기서 바뀌었죠. 0에서 처음부터 6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16m이다. 이동거리는 12의 4, 12 플러스 4 해서 16m. 0초일 때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시각은 6초이다.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이때죠. 4초일 때. 자, 다음. 다음 이제 42번을 볼 건데, 42번에 보면 포물선의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거 나타낸 거잖아요. 가속도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P랑 Q에서. 근데 가속도는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힘은 모든 지점에서 어느 방향? 그쵸. 연직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 이쪽 방향, 아래 방향. 그래서 P나 Q나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47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림은 물체 A를 수평방향 20m/s 속도로 던졌대요. 그랬더니 2초 뒤에 지면에 B는 도착했고, 그러면 시간이 나왔으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V0는 0. 그래서 5의 4, 20이죠. 20m. 근데 A도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총 40m. 그래서 A, B 사이 거리는 40m고 A가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도착할 때 B의 속력은 20m이다 라는 거는 맞는 거죠. 왜냐면 V는 0 플러스 10 곱하기 2, 즉 20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다음 55번 봅시다. 55번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이고 A에서 보다 B에서 더 커야 돼요. B에서. 그러면 물체 속력을 보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더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니까 물체 속력 당연히 여기서 증가하겠죠. 니은 물체 가속도는 이 위치나 항상 이쪽으로 중력 가속도로 동일하다. 그리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가속도 일정하고 질량 일정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보면 다음은 지표면 근처에서 같은 높이의 수평 방향으로 질량 같은 세 공 ABC를 던졌대요. 그래서 보면 공을 던질 속력은 공 C가 가장 크다. 그래서 공 C가 가장 커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니은 공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공 C, B, A 순이다. 자, 가속도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의 중력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셋이 항상 같아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디귿 이 실험의 원리는 달이 지구를 도는 것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같아요. 왜냐? 이 중력 여기 이제 달이 이렇게 도는 거야. 달이 이렇게 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달도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갔다가 떨어지는데 이게 일정한 원 운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따라서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65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중에 중력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학생 A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킨다. 맞는 말이죠. 항상 모든 거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중력이니까. 학생 B 중력은 생명체 생명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스템 직선에도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쵸? 맞죠? 중력은 육상에 사는 생물에게만 영향을 미쳐. 물속에서는 부력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엔 중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육상뿐만 아니라 물속, 공기 중 다 영향을 미쳐요. 부력도 물속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C는 틀린 말을 한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68번은 수레를 있는데 수레가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시켰대요. 운동한 수레 갑자기 세운 후 비커 속 수면의 모양.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면 물은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 2번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73번. 73번에 높이 h에서 정지 상태인 공을 가만히 떨어뜨려서 t초 후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공의 작용하는 중력을 시간 내에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거. 이 아래 넓이는 ft예요. 그럼 충격량이죠, 충격량. 근데 h에서 정지 상태였대요. 그럼 운동량이 0이었던 상태죠. 근데 충격량을 받고 나서 운동량이 바뀌니까 t초일 때 운동량은 결국 충격량과 똑같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